도시의 번영은 시계 장치에 달려 있었죠. 장치의 안정성은 기초 법칙에 대한 헌신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도시의 노련한 설계자 베라가 안정적인 핵심 원리를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악시옴은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추가 너무 무거워. 이 절제의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워. 모두에게 더 쉽고 빠른 풍요의 시간을 달라. 베라가 경고했습니다. 균형추는 시간의 기초 법칙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볍게 만들면 잠시 동안은 시계가 빨리 돌겠지만 그 열광은 곧 톱니바퀴 사이에 마찰열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악시옴은 원칙보다 단기적인 환호를 택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베라. 나는 법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균형추를 절반으로 줄이시오. 모두에게 쉬운 대출과 빠른 거래의 시간을 주겠소. 균형추가 가벼워지자 도시는 환호했습니다. 톱니바퀴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쉬운 신용이 도시의 동맥을 따라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었고 악시옴은 구원자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곧 열광의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빨라진 속도는 톱니바퀴 사이에 치명적인 마찰을 일으켰고 장치 전체에서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의 열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계가 언제 멈출지 걱정하며 아무도 더 이상 시계의 시간에 맞춰 무역하거나 돈을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부하를 감당하던 가장 중요한 안정성의 축이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탑 전체가 덜커덕거리며 경제 재앙 직전에 멈춰 섰습니다. 정치인 악시옴은 설계자 베라의 충고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계를 다시 정밀함으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스럽더라도 기초 법칙에 충실한 무거운 균형축, 즉 고통스러운 절제의 시간을 다시 다는 것이었습니다. 포퓰리즘의 달콤함은 언제나 경제 이론의 차가운 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앞서 얘기는 튀르키예의 금리 포퓰리즘과 한국의 서민 금리 인하 논쟁, 경제 원리를 거스르면 재앙이 된다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8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금리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금리를 낮춰야 서민이 산다.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는 금리 인하를 정치적 지시로 강행했으며 이를 위해 중앙은행 총재를 여러 번 경질했고 결과적으로 더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으며 실질 금리는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 투자금이 전면 이탈했으며 결국 서민은 빵과 우유 가격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경제 원리로 분석해 봅니다. 금리는 돈의 사용 가격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위험이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정치가 이를 강제로 바꿔버리면 은행은 위험 대비 수익이 맞지 않아 대출을 줄이고 자금은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며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밟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뜨거워진 엔진과 같습니다. 식을 때까지 엔진을 끄고 식혀야 합니다. 경제에서는 이것이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히려 엔진에 더 많은 기름을 붓는 실수를 했습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의 서민을 위한다라는 말이 쉽게 먹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그런 감성적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경제 원리는 선의보다 강력합니다. 원리를 거스르면 선의가 오히려 칼이 됩니다. 2025년 가을 우리나라에서도 안타깝게도 비슷한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서민금리 인하, 청년금리 인하, 대출이자 강제 인하 같은 구호들입니다. 듣기에는 정말 따뜻하고 착한 말이지요. 그러나 경제 논리로 보면 튀르키예가 걸어간 길과 같습니다.
타산지석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를 정치가 할 수 없습니다. 위험에 따른 금리 차등은 금융의 기본입니다. 정치가 이를 억지로 낮추면 은행은 해당 계층 대출을 줄입니다. 그러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출 받을 길이 사라집니다. 사금융으로 밀려나 피해는 더 커집니다. 둘째,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대출이자를 강제로 낮추면 은행 수익은 급격히 악화되고 자본 비율이 떨어집니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을 축소합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서민 자영업자입니다. 셋째, 환율 및 자본 흐름에도 부정적 신호를 줍니다. 정치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 나라는 금융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환율 불안이 생깁니다. 포퓰리즘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기적으로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약자입니다. 정치가 가격, 금리, 환율, 임금 같은 기초경제 시스템에 개입하면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씩 열거해 봅니다. 첫째, 금리는 시장이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가격 통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셋째, 서민을 진짜 돕는 정책은 다른 곳, 즉 교육, 고용, 복지의 효율성, 금융 접근성 강화, 그리고 잘 정비된 파산 및 재기 제도입니다. 넷째, 포퓰리즘은 결국 서민을 파괴합니다. 결론입니다. 포퓰리즘의 시작은 늘 서민을 돕겠다는 달콤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경제의 기본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 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서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